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홀로서기를 하게 된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 인생의 하나의 빛이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저는 어린 시절 극과 극의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혼할 때에는 순위가 바뀔 뻔했죠. 저의 성장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잃었고 어린 시절에는 이모 밑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고 무연고 처리될 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나니 죽도록 아버지 빚만 갚던 어머니도 끈 떨어진 것처럼 의욕을 모두 잃더니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랬기에 어린 시절 내도록 배를 골아야 했고 부재 중인 아버지와 바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정신적으로도 굶주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 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평범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은 시모와 둘이서 만난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실 시모를 본 건 그날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 날에 남편과 함께 봤을 때는 분위기가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니 시모의 본심이 드러났죠. 나는 우리 아들 너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애한테 보내기 싫어. 생각 좀 해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것만 해줬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너 좋아하는 거 알면 너도 눈치껏 빠져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모 없이 힘들게 큰 건 알겠는데 연애는 너랑 수준 비슷한 남자랑 해야지.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꼬드겨? 시모가 저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도 화가 나는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죠. 제가 부모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아주머니 같은 부모가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부모 없어도 이모가 저 열심히 키워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저한테는 이모가 부모고 언니예요. 함부로 저희 집 욕하지 마시라고요. 요 맹랑한 게 어디서 어른 보고 소리나 질러? 네가 이러니까 부모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크는 게 중요한 거야.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나는 너희 사이 인정 못한다. 저는 꽥 소리를 지르고 나와 남편과 한바탕 싸웠어요. 그렇게 헤어지려고 생각하던 중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포기하면 헤어지고 혼자라도 키울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좋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시모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장 저더러 뭘 해올 수 있냐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는 이 우울한 상황에서 이모와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생겨 결혼하려는데 시모가 반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모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 안 되겠네. 감히 우리 조카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걱정하지 마. 이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시집살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특히 상견례를 할 때 나와서 시모를 꾹꾹 밟아줬죠. 이모는 온갖 명품을 휘감고 나와서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 조카가 참 착해요. 제가 결혼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매번 거절을 하니 제가 사돈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는 가족도 없으니 예단 예물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신혼집을 제공할게요. 물론 제 조카 명의로요. 안에 들어가는 혼수도 저희 쪽에서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험한 일 시키지 말고 꽃길만 걷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예단 예물이 없는 건 좀 섭섭했지만 결혼식 비용이며 집도 대준다니 듣고 있는 저도 놀랐거든요. 어머,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예, 너는 여태껏 이렇게 좋은 이모가 있다는 걸 왜 숨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꽃길만 걷도록 해줄 테니까. 당장 돈 들이지 않고 결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시모와 남편 입이 찢어지더군요. 하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솔직히 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모 밑에서 크면서 언젠가는 이모에게 진 이 빚을 모두 갚고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더 멀어지고 빚만 더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모는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가게도 하나 있었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어요. 독신 귀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제가 혼자가 됐을 때도 이모가 거둬줬는데 이모가 그때 저 붙잡고 울면서 여태 찾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와 결혼하는 바람에 사이가 단절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힘들었을 때 이모는 유학을 가 있었기도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손 내밀지 못한 어머니였어요. 갚아도 줄지 않는 도박빚은 저에게 고스란히 내려왔는데 이모는 그것까지 싹 갚아줬죠. 그런 이모에게 이런 식으로 또 신세를 지는 건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 일이었어요. 이모,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해주잖아. 이럴 때마다 이모 얼굴 보기 어려워.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거 빚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보다 저 사람들 너 부모 없다고 갈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결혼하면서 기죽어서 가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 그리고 그 집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였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네 이름으로 할 건데 절대로 네 시댁에서 공동명의니 명의 넘기는 일은 없도록 해. 고마워 이모.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크고 화려했어요. 제가 원했던 작은 결혼식은 못하게 됐거든요. 결혼식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고 한 순간부터 시모와 남편은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걸 하려고 이것저것 끼워 넣기 시작했고 결국 풍선처럼 뻥 띄워진 결혼식만 남았죠. 저보다 아마 생화꽃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제가 다 낭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깝기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제 결혼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시모의 환상이 가득 들어있는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이모의 후광 효과 때문인지 시댁에서는 제게 신경 써주는 척했어요. 일도 많이 시키지도 않았죠.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들이운 건 명절 선물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미리 선물을 사러 갔어요. 집에 친척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몰랐죠. 이모에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어떤 선물이 좋을지 알아봤어요. 건강기능식품이나 과일, 용돈을 챙겨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과일 2박스와 건강기능식품을 샀어요. 그리고 용돈도 30만 원 정도 넣어 따로 가져갔죠. 저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제가 버는 월급은 최저임금에 경력 인정돼서 20만 원 정도 더 받는 정도였거든요. 누가 봐도 박봉인 월급에 보너스도 없는 직장이니 제 딴에는 돈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저는 워낙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돈이 넉넉한 이모와 지내면서도 돈을 아껴 썼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가져온 선물을 보더니 눈살부터 찌푸리더군요. 얘,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선물로 가져와? 네가 친척도 부모도 없이 커서 모르나 본데 선물은 백화점 브랜드에다가 값이 적당한 걸로 사야지. 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딴 허접한 걸 가져와? 시모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확 나더라고요. 선물을 사러 갔을 때 남편은 흥미도 없다가 돈 내야 할 땐 너무 비싸니 이모 선물은 싼 걸로 사자는 어이없는 말을 했었거든요. 인간이면 지금 결혼하고 집 얻어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깨닫고 열심히 선물을 골랐어야 하는데 말이죠. 결국 이모 선물도 제가 책임져야 했고 시모 선물까지 제 책임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너무하시네요. 저희 이번에 결혼 치르면서 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애까지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걸 사요? 저 선물조차도 남편이 돈 내기 싫어해서 제가 거의 다 냈는데요. 50만 원을 가져가시고도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제 선에서는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시켜서 사오도록 하세요. 제 말에 시모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아니,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모름지기 선물은 크고 화려하게, 받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라고 했지. 네 와이프가 모르면 너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런 말 언제 했어요? 난 왜 들은 적 없는 것 같지? 남편이 심드렁하게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민망한 듯 킁킁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그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선물은 손님에게 맞도록 하는 거야. 가족, 우덜은 신세진 사람한테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런 건 신경 쓴 게 아니지. 네가 이럴수록 우리 집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저희가 신세진 건 저희 이모인데 저희 이모 선물은 스카프 달랑 한 장 해가거든요. 남편이 저희 이모 선물 살 때 되니까 돈 없다고 싼 거 사라고 해서요.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식 때 아무것도 안 해주던 시댁에 백화점 명품 선물을 해주면 집 사주고 결혼식 비용 다 대준 저희 이모한테는 대체 뭘 선물해줘야 하죠?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하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입만 털던 시댁에서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지금 부끄러울 일인데 집 사주고 혼수에 결혼식 비용까지 다 대준 우리 이모에게 얼마나 큰 걸 해줘야 할지 짐작도 안 가겠죠. 선물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반품할게요. 이모한테 10만 원도 안 되는 스카프 주면서 시댁에 50만 원 넘는 금액 쓰는 건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다 이모 줘버리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신세진 거 좀 갚는다 치고요. 별 문제 없는 거 맞죠? 이모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집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어쩌지? 사색이 된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기에 내려놓았던 짐들을 고스란히 들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실었죠. 그렇게 그날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살폈어요. 이모에게 말하면 어쩌나 하는 그 눈빛이 참으로 얄미웠죠. 그걸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발 저린 시모가 며칠 뒤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손에 종이백을 한가득 들고 말이죠. 며느라가 이리 와봐. 여기 이거 다 네 선물이야. 그러면서 펼쳐놓은 것은 정말 눈 돌아갈 만큼 화려하고 비싼 명품 가방과 옷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네 선물이지. 활짝 웃는 시모와 그 옆에 앉은 시모 친구라는 여성. 두 사람은 저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번에 네 이야기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긴 하구나 하고. 내가 이 친구랑 명품만 좀 떼와서 판매하거든. 너는 우리 가족이고 신세도 많이 졌으니 내가 이거 선물로 주마. 대신에 50만 원만 좀 빌려줄래? 이 친구도 내가 좀 무리를 해서 선물 가져오는 바람에 통장이 텅텅 비었어. 이 친구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돈 한 푼 안 쥐어서 보낼 수 없잖니? 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늘어놓은 명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아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옷이 널려 있으니 저도 당황할 수밖에요. 제 평생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관심 가져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라 놀랐어요. 그래도 저희 이모가 해준 거에 비하면 그리 큰 건 아니라 저도 당당하게 받기로 했어요. 다만 편하게 쓰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물건을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이라 가방이나 신발이 자주 닳거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걸 사서 쓰는데 비싼 걸 쓰려니 마음이 불편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물건들은 종이봉투째 고스란히 옷장에 모셔놨어요. 그 뒤로도 시모는 종종 우리 집에 친구분과 들러 가방이나 옷, 신발 같은 걸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돈도 빌려갔고요. 저는 그걸 시모의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한테 미안하고 이모에게 볼 낯이 없으니 이런 비싼 걸 저한테 선물해 주는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은 결혼한 지 5년도 채 안 돼서 산산조각 났어요. 이야기의 발단은 저의 퇴사 소식이었죠. 여보, 나 회사 퇴사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저는 당시의 회사 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적성도 맞지 않는 일까지 이모에게서 독립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들어간 첫 직장이 저와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와서 뭐 하려고? 생각해둔 건 있어? 당연히 있지. 나 사실 1년 전부터 내일 공부하고 있었어. 더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애가 있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해봐. 재미있겠네. 근데 너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는 거야? 응, 당연히 퇴직금 나오지.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환심 사기 딱 좋을걸? 시모는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몸에 걸치거나 화장하는 것에 예민했거든요. 비싼 화장품, 비싼 옷, 그리고 화려한 네일까지. 저는 여전히 어색했던 시모와의 관계를 돌릴 수 있는 네일 가게를 열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사직서를 쓴 뒤로는 가게 운영에 대한 것도 공부를 틈틈이 했고요. 물론 솜씨가 좋다면 손님이 따르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망만 믿고 시작하기에 창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데 남편도 덩달아 바쁘더군요. 남편의 출장이 잡혔거든요. 6박 7일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니 짐 챙길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사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디자인이 예쁘지 않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신상에 비싼 것만 사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출장 때 필요한 건지 평소에 필요한 건지 옷과 운동화도 사드리고요. 저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남편은 열심히 돈을 썼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택배가 쌓여있는 건 거의 매일 보는 일상과도 같았어요. 여보,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 6박 7일이 아니라 한 달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사면 될 걸 뭐하러 여러 개를 사? 남편의 구매 목록은 특이했어요. 미니 선풍기도 팔토시도 목 선풍기도 모두 4개씩 사더군요. 남편이 태연스레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같이 가는 팀원들이 모두 4명이거든. 이번에 내가 총무 맡게 돼서 준비물까지 싹 다 준비하게 됐어. 그렇게 말하니 자기 돈이 아니라서 열심히 썼구나 싶었어요. 자기 돈으로 낭비하는 것도 아니니 더 이상 별말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여행을 떠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괜찮은 상가도 둘러보고 상권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미안해하며 나갔어요. 약속이 생겼다며 캐리어도 가져온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한숨을 쉬고 캐리어라도 정리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비밀번호야. 남편이 항상 쓰던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걸 눌러 캐리어를 열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에 명백하게 출장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외국 돈, 그리고 여행 일정표요. 일을 하러 갔다는 출장이었어요. 만약 여행 일정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표에 적힌 모든 게 관광 일정이더군요. 아침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모조리 관광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나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6박 7일 외국 여행 떠나는데 저한테 숨길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여행 전 샀던 목 선풍기와 팔토시가 딱 4개씩 남편 캐리어에 실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4명이서 간 건데 또 다른 불륜 커플이 있었나 싶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늦는다는 문자가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졸리지도 않았고요. 밤 10시, 11시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서인지 더 말똥말똥해지더군요. 나 왔어. 뭐야? 왜 안 자고 여태 깨있어?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지. 당신 이번 출장
진짜 출장이었어? 내가 당신 캐리어에서 이런 거 발견했는데 이건 출장이랑 관련 없지 않아? 국내로 잠깐 갔다 온다며. 근데 이거 뭔데? 너 혹시 바람피니? 저는 남편이 볼 수 있도록 여행 일정표와 외국 돈을 툭 던졌어요. 그걸 보던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람은 진짜 아니야. 바람은 아닌데. 아우 진짜. 그럼 뭔데? 불륜 커플끼리 여행 갔다 온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 우리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 외국에 6박 7일로. 순간 말이 턱 막혔어요. 당연히 외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쌍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졌죠. 저 빼고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더 더러웠거든요. 지금 나랑 우리 애 빼놓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랬어? 왜? 이유가 뭔데? 왜 우리만 쏙 빼놓고 가? 당신이랑 애한테 쓸 만큼 돈이 없어서 그랬지. 당신이 가게 열 거라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도 다 데려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엄마가 돈도 없고 당신 가면 분위기만 흐린다고 해서.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넌 그거에 동의했고? 그럼 어떡해. 나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못 가면 손해잖아. 당신하고는 나중에 다시 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다만 우리 가족들끼리 갈 때는 좀 더 저렴하게. 너 지금 성긋니? 아니면 나 가족 없다고 지금 여기서 무시하는 거야? 너는 가족이랑 하하호호 해외여행 다녀오고 나는 여행 갈 가족도 없으니까 애랑 같이 처박아 놓으니까 좋아? 그래서 재밌게 잘 놀다 왔어? 네가 날 마누라로 생각했으면 그딴 짓은 안 했겠지.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네 새끼도 버리는 인간이야? 여보, 진정해. 나 진짜 그런 의도로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언제 애를 버려. 신경을 안 쓰는 게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쩔쩔매는 남편에게 한마디 퍼부어주려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너 돈은? 무슨 돈으로 갔어? 너 여행 가기 전에 돈 엄청 썼잖아. 그럼 그거 다 네 돈으로 산 거잖아. 항상 돈 없다고 빌빌대던 남편놈에게 대체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설마 시모가 빌려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나 몰래 비상금이라도 들어놨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말을 꺼내더군요. 대출했지. 사실 이번 달 말에 우리 엄마 생일 있잖아. 그거 겸해서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 동생 것까지 내가 냈어. 해맑게 미친 소리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점점 머릿속이 새까매지는 걸 느꼈어요. 야, 너 그럼 대출은 뭘로 갚을 건데? 네 퇴직금 있잖아. 네가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 갚으면 되지.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 퇴직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고 해서. 당신도 좋잖아. 엄마 생일에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해결이라뇨? 이건 해결이 아니라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전 퇴직금을 거기 쓸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아니, 생각조차 없었죠. 그건 제 가게에 들어갈 자본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쳤어? 내가 그걸 갚아주게? 나 그거 절대 안 갚아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이게 네 거야? 미친놈아. 생각하고 말하라고. 선을 넘는 남편 발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끝도 없이 제 재산을 노리겠다 싶어서 제가 받아놓고 쓰지 않는 명품들이 생각났죠. 열받아서 남편놈을 집에 재우고 싶지 않아서 시댁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당포가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제가 시모에게 받은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솔직히 팔아버릴 생각으로 맡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당포에서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다 가짜예요, 짝퉁. 이런 거 가져와서 맡기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 있는데. 네? 그게 다 가짜예요? 네, A급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B급이고
겉만 번드르르한 가짜네요. 레플리카는 전당포에서 안 받아요. 저는 머릿속에 불이 타오르는 감각을 느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걸 주면서 시모가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건 물론이고 이걸 주는 걸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주제에 짝퉁을 저한테 들이밀었다니,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대출받아서 여행 가더니 그 대출까지 저더러 갚으라는 게 미친놈들 생각이지 제정신 박힌 인간들 생각이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남편 빚 갚아주려고 짝퉁 가방 팔러 왔나 하는 자괴감이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짝퉁을 고이 모셔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조만간 쓸 곳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집으로 불러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아니야. 나는 안 해. 절대로 안 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 대출은 누가 갚아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야? 여태껏 이렇게 잘해줬는데 헤어지자고? 위자료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야? 멍청한 인간처럼 보이던 남편놈이 이혼하자는 말에 나를 세우며 위자료를 운운하더군요. 그럼 내가 너랑 왜 살아? 가족여행 갈 때 빼놓고 가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대출받아서 시댁 사람들한테 다 쓰고 나더러 대출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남자랑 네가 빌렸으면 네가 갚아. 나한테 빨대 꽂지 말고. 뭐? 빨대? 너 말 다 했어? 가족끼리 갔다 올 수도 있지. 그럼 너도 다녀와.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럼 돈 내놓던지. 네가 돈 주면 갔다 올게. 내 돈으로 여행 갈 생각 없거든? 뭔 헛소리야. 왜 내 돈으로 네가 여행을 가는데? 그럼 넌 네가 여행 갔다 온 경비 왜 나더러 내라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돈 절대 못 주니까 이혼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을 안 봐줘? 내가 매번 이랬어? 우리 집이 매번 이랬냐고. 한 번 놀다 온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속으로 꺼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짝퉁 줬다더라 하고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건 비상시에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와 건네자 남편이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말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그치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결혼했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내 인생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당신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지옥이라는 말에 남편놈 얼굴도 일그러지더라고요. 지옥? 여행 간 게 그렇게 아쉽고 원통했으면 나랑 가면 되잖아.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지. 여행?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닌데? 네 말대로 여행 나 혼자 호화롭게 다녀오면 그만이지. 근데 넌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어. 내 퇴직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았어야지. 그거 내 사업 미천이거든? 네가 가져가려고 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미래야. 그런 너하고 무슨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 틈만 나면 내 인생 말아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남편이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것을 보고 바로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저희 시모 뒤 좀 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의 이혼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갑자기 말을 바꾸니? 이 결혼 네가 원해서 하자고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쉽게 뒤집는다고?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장난이 아니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넷이서 룰루랄라 외국 여행 갔다 오셨죠? 그런데 당신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 퇴직금으로 당신들 여행 경비 대출 받은 거 나더러 갚아달라고 했어요. 내가 왜요? 내가 그 여행에 1분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딴 호구짓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호구짓? 너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혼?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너 용서 못하거든. 이 이혼 너한테 100% 원인 있는 거니까 갈 거면 이 집 내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위자료 내놓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놓고 가. 이모한테 말해서 달라고 하면 줄 거잖아. 안 그래? 역시 원하는 건 이 집, 그리고 돈이었더라고요. 이 집의 명의는 결혼 기간 중에 저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모에게 끝끝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이모가 결국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 집이 그렇게 탐나요? 이 집 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져가면 우리 이모한테 달마다 돈 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같이 빚 갚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제 명의니까요. 그제야 차용증을 보고 살짝 놀란 시모가 저를 흘겨보며 그러더군요. 왜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네가 힘들면 이모가 도와줄 거잖아. 설마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이혼할 때 돈 안 내줄까 봐? 차용증은 진짜였지만 이모와 제 관계가 워낙 돈독했으니 그것만 믿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던졌죠. 어머님, 이모와 제가 친하다 해도 조카와 이모 관계예요. 평생 모은 재산을 생판 남한테 준다고요? 요새 저희 이모 저랑 만나주지도 않아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빠져서요. 그런데 뭐요? 저를 도와줘요? 염치가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결혼식 때 도와준 걸로 끝이라고요, 끝. 누가 그 이상 도와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때마침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물론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고 제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끊으면 이모가 전화해 주기로 했죠. 보세요. 저희 이모 전화 왔네요. 무슨 말할 건지 들어볼래요? 전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켰어요. 이모 나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너 돈 안 줄 거야? 그 집 너한테 준 거 아니고 판 거야. 돈을 빌려갔다고 차용증까지 썼으면 매달 갚아야지. 미안해 이모. 퇴직금 나오면 금방 넣을게. 요즘에 잘 지내? 잘 지내고 말고. 얼마 전에 좀 이르긴 하지만 유언장도 썼어. 남자친구가 내 재산 노린 남자면 그 유언장 보고도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하진 않겠지. 유언장 내용이 뭔데? 내 전 재산 기부하기로 했거든. 돈 노리고 접근한 남자면 그거 알면 바로 도망가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제 폰을 노려보더군요. 하긴 이모에게서 돈을 뜯으려는 상황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이러다가 빚덩어리인 집까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예산 일이 아니었네. 그래,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야 선심 쓰듯 이혼해주겠다는 남편 놈을 째려봤어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대신에 내 빚 갚아줘. 내 빚에 위자료까지 5천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이혼해줄게. 그 안에 당신한테 준 명품 가방이랑 옷, 액세서리 값도 포함이야. 알았지? 드디어 제가 원하던 말을 내뱉더라고요. 생색을 그렇게 냈으니 그 명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최대한 많이 부풀려야 저한테서 많이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여태껏 그 짝퉁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 예쁜 쓰레기 폭탄을 시모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곱게 포장해서. 그 이야기는 변호사 만나서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다른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피차 곤란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제가 돈을 줄 거라 착각했는지 좋다며 날짜와 장소를 잡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 날짜에 변호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갔더니 시모와 남편도 있더군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퇴직금은 얼마 전에 가게 창업하느라 다 썼거든. 당신이 받고 싶다고 한 돈이 얼마였지? 5천만 원. 내가 얼마 전에 빌린 대출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은 위자료.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급히 말을 끼워 넣었어요. 내가 준 명품 선물도 잊지 마. 그것도 값쳐서 줘야 해.
아, 그 명품들 다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분명히 1억은 넘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많이 줬는지 아니? 네가 신혼집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선물 안 하는 건데 말이지. 그럼 영수증 좀 주세요. 그거 한번 볼게요. 영수증? 그게 아직 있을 리가 없잖아. 어디서 산 건지도 기억 안 나. 아마 현금으로 사서 카드 기록도 없을 텐데. 현금 영수증 받았을 텐데요. 그런 거 안 받았는데? 그럼 그 물건 산 가게들은 전부 신고 대상인데요. 그거야 내가 알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너한테 준 내 명품들에 준하는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제가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소송으로 끝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신 그 명품들은 제가 돌려줄게요. 그거 있으면 저 재산 더 많이 잡혀서 혹시라도 당신들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기도 하니까 가져가세요. 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거든요. 뭘 이런 걸로 갚아? 돈으로 줘야지. 그리고 네가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열어보시던가요. 새 제품인 거 확인 가능할걸요? 그리고 산 곳에 가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아니면 도로 팔면 되잖아요. 착용한 적 없는 S급이면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니면 반품권으로 좀 가격 줄여서 다시 팔면 되죠. 싫다니까. 난 그걸로 받기 싫으니까 돈으로 줘. 귀찮게 그런 일은 어떻게 하니? 자기가 준 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 도로 가져오기는 싫은 모양이었어요. 하긴 쓰레기 다시 가져가긴 싫었겠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린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명품 가방요, 짝퉁을 주면서 진품이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상대방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요. 제 무릎에 심호를 슬쩍 보니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해서 못 살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했을 때 흥신소통해서 심호 뒤를 좀 캤거든요. 심호와 심호 친구가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이 명품을 덥석덥석 가져오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만큼 돈 많은 집안이었으면 대출금 나더러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심호에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변호사는 제 말에 미동도 없이 말하더군요. 짝퉁 판매나 위조는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실형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명품 기업에서 민사로 소송하는 게 더 벌이 무거워요. 만약 신고할 거면 대기업이나 그 하청 쪽에 통해서 신고하면 더 큰 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 혈안이 돼서 짝퉁 판매 생산업자들 찾아 나서거든요. 걸리면 그간 끼친 손해를 업주한테 고스란히 책임 물어서 번 돈 싹 다 뜯어간다고 하니 그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신 거라면. 더 이상 이야기를 듣다 못한 심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그냥 깨끗이 이혼해줘. 돈 받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그냥 헤어지고 이 물건들도 내가 다시 다 가지고 가마.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다시 돌려주마. 그러니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밥줄 끊길까봐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좋죠. 이 가방들 도로 가져가서 빚 갚는 데 쓰면 되겠네. 그치? 제 말에 심호가 저를 슬쩍 째려보더니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나갔고 상황을 이해 못한 남편도 심호를 따라 쫄래쫄래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는 당연히 제가 맡게 됐어요. 마누라 자식 놔두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몰래 여행 가는 놈한테 애를 맡길 수 없죠. 게다가 어려서 엄마가 필요한 나이라 그렇게 된 거고요. 이혼 과정은 정말 더럽고 화나는 일 투성이었지만 이혼이 끝나고 나니 다르더군요. 심호가 저에게 준 예쁜 쓰레기들을 고스란히 심호에게 되돌려주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는 짝퉁 판매업자로 심호와 심호 친구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곱기만한 쓰레기 안겨주고 생색내고 돈 뜯으려는 시모가 너무 얄미워서 말이죠. 결국 시모와 시모 친구는 저 때문에 부랴부랴 거점을 옮겼지만 그 새를 못 참고 또 짝퉁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전 남편은 자신이 가진 대출도 터지고 펑펑 돈을 쓰던 시부모의 빚까지 겹쳐지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자기가 누울 자리 무덤 판 거죠. 무사히 이혼한 제게 이모가 그러더군요. 무사히 지옥에서 탈출한 거 축하한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선물이니까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자. 네가 돈 갚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는데 내가 언니한테 못 해준 거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언니가 너한테 해줬어야 할 것들도 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잖아.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렇게 저는 빚 없이 온전히 신혼집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이모랑 너랑 사이 틀어졌다면서 우리한테 속이고 너 혼자 이거 다 처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나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 무조건 소송할 거고 이 집 받아낼 거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무슨 꼴 난 줄 알아? 무슨 꼴 나긴.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조졌잖아. 네 손으로 망친 거 왜 나더러 도와달라고 해? 이보세요. 그쪽이랑 저랑은 이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건 이제 더 이상 그쪽이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 해봐. 이거 소송해서 누가 이기나. 네가 변호사 비용 다 대고 나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 해! 하고 싶으면. 네가 속인 거잖아. 그 집 받을 거라고 약속되어 있었고 이모랑 관계 틀어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러면 이혼 자체가 무효인 거 아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너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이 집이었어? 아니지. 나는 네가 맘대로 돈 빌리고 나한테 그거 갚아달라고 떼쓰고 나를 너희 가족 안에서 철저히 무시한 걸로 이혼하자고 했어.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 확정 사유는 차고 넘쳐. 그런데 이 집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걸겠다? 너 특유 재산이라는 거 모르지? 그걸 알면 네가 여기 와서 이런 뻘짓하고 있지는 않겠지. 넌 내 재산 단 하나도 못 건드려.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줄 거 없으니까 거지처럼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꺼져. 야, 진짜 1억이야? 너 나 좋아했잖아. 우리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으며 알콩달콩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초친 건 너랑 너희 엄마잖아. 결혼하기 전에 너희 엄마가 나 몰래 만나자고 해서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지? 넌 좋은 것만 가져서 내가 그걸 줄 수 있겠냐고 따지더라. 그때 걸렀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지. 차라리 애를 혼자 키우는 게 나을 줄은. 우리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나는 너 절대 용서 못해. 엄마 신고한 것도 너잖아. 잘해주기는? 짝퉁 명품 넘기면서 그 배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당신 어머니야. 그리고 나 빼놓고 여행 가자고 한 사람도 너희 어머니겠지.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 나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 빼놓고 여행 갔겠니? 부모님만 보내고 나랑 따로 가자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왕따 시켜놓고 내가 너 잘 챙겼잖아 하면 누가 믿어주기는 해? 그리고 대출받아 놀러간 거 나더러 갚으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지. 용서? 하지 마. 나도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한다 만다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너랑 네 어머니가 내 뒤통수 때리고 버렸겠지. 그 많은 빚은 왜 그렇게 끌어다 쓴 거야?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대담한 짓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놓고 그 짓에 대한 책임은 내가 왜 져야 하는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당신한테 돈이 있잖아. 당신 이모 어차피 핏줄이 너뿐이라며.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
그거 다 당신 재산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많이 빌려 쓴 것 같더라고. 결국은 모든 게 돈이었어요. 참 뻔뻔한 거지 멍청한 건지 이모가 만에 하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그건 제 몫이죠. 그런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돈을 뱉어놓을 거라는 생각은 무슨 머리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가짜 명품으로 구슬릴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참 웃긴 일이었고요. 너랑 너희 가족은 내가 돈으로 보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내 인생에서 너 볼 일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 전 남편 놈을 보며 진짜 더 열받았던 건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라도 애 걸고 넘어지면 곤란하니 저도 대화할 때 최대한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 엄마는 그렇게 챙기면서 저랑 아이는 생각도 안 하다니. 참 이기적이고 못된 전 남편이다 싶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월급으로 갚지를 못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면서 나온 퇴직금으로 그 빚 어느 정도 갚고 나머지는 택배 알바하면서 갚고 있다는 말 들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빚을 지게 된 원인은 제가 가진 집과 이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제 소유가 된다고 착각을 했는지 아주 흥청망청 써댔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네일샵은 이모네 건물 1층에 열게 됐고 결국은 또 이모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저도 이모처럼 앞으로는 혼자 살 생각이에요. 아이도 있겠다. 차라리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편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